안녕하세요. 10주차 생산계획 1강 생산계획과 총괄생산계획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총괄생산계획의 로직,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생산계획, 총괄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산계획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산계획하면 영어로 Production Plan이란 말을 합니다. 생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된 수요, demand죠. 그러니까 demand에 대한 forecast, 즉 예측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액티비티, 즉 생산 활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생산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이러한 생산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생산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계획의 어떤 위치를 보면 생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차트 그림에서 보듯이 장기계획 차원에서 재무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계획과 마케팅 계획하고 연동해서 무엇을 수립하냐면 최고 경영층 수준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 전략계획이 바로 생산 부문의 총괄 생산계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총괄 생산계획 APP,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총괄 생산계획은 리소스에 관한 자원계획과 디맨드에 대한 매니지먼트, 수요관리 이 두 가지와 연동되어서 결국은 총괄 생산계획이 전략계획 하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괄 생산계획은 만들어지면 바로 대생산계획 일정 기획, 우리가 MPS라고 하는데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하는 계획에 영향을 주고 이 MPS는 수요관리가 다시 MPS도 영향을 주고요. 또 이 MP의 대생산 일정 계획은 계략적인 생산 능력 계획과도 연동이 됩니다. 계략적인 생산 능력 계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OUGH, ROUGH CUT, ROUGH 생산 능력 계획. 그러니까 자세한이 아니라 대략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략적인 것은요, 대략적인 그런 계략적인 생산 능력 계획과 연동되는 것이 바로 MPS 대생산 일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대생산 일정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재 소요 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RP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MRP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인풋 요소가 자재 명세서라고 하는 BOM, Bill of Material이라고 하는 자재 명세서와 인벤토리 파일, 재고 상황에 관련된 것, 그리고 MPS 자재 명세서 재고 상황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는, 즉 MRP를 수립하는 인풋 세 가지 요소가 되고요. 자재 소요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생산 능력 소요 계획, 프로덕션 플래닝인데 능력이니까 결국은 capacity, 프로덕션 capacity, 소요는 requirement, 소요량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프로덕션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 계획에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다시 구매 계획이나 통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 장기 계획에 속하는 부분은 이 마케팅 계획과 최고 경영층 계획과 재무 계획이 장기 계획 2년부터 한 10년 상당한 기간이 긴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요.
중기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은 총괄 생산 계획이나 대생산 일정 계획은 중기 계획에 해당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자재 소요 계획 이런 것들은 단기 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한 생산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직 플랜이라는 것인데요. 전략적인 계획, 즉 전략 계획이라는 것은 조직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는 정치적인 환경 등 조직의 능력 범위 내에서 목표가 되는 조직 능력 범위 내에서 목표가 어떻게 성취할 거냐,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계획이 바로 전략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조직이 처해 있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 조직 능력의 범위 내에서 목표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 것이 바로 전략 계획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계획이 됩니다. 마케팅 플래닝입니다. 즉 시장별 목표와 제품 계열별 목표로 결국은 전환된 것이 바로 마케팅 계획이 됩니다. 세 번째 장기 계획은 파이낸셜 플래닝해서 재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무 계획이라는 것은 투자 수익의 목표하고 관련된 조직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즉 재무적인 타당성 분석 관련된 계획이 바로 재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장기 계획,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인데요. 중기 계획이라는 것은 이쪽 생산 분야 쪽에서는 그 기간이 대개 6개월에서 18개월 기간, 다시 말하면 12개월이 1년이니까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반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산출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재고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준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중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6개월부터 18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점, 산출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점,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야 하는 관련된 계획이 바로 중기 계획이 됩니다. 이와 같은 중기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 바로 가장 중요한 총괄 생산 계획이 됩니다. 총괄 생산 계획, Aggregate Production Plan이라는 말이고요.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제품군별 산출 요구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계열에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죠. 제네시스 계열도 있고, 그랜저 계열도 있고, 소나타 계열도 있고, 아반떼 계열도 있고, 그 이하 계열 등등이 있는데 그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산출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묶는 거죠. 자동차 전체를 묶는다 해서 총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대형 버스 또는 트럭, 이렇게 우리가 군별로 묶은 그 개념이 바로 총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품 군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주요 제품 군별 산출 요구량을 구하는 게 바로 총괄 생산 계획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 관리입니다. 디맨드 매니지먼트죠. 우리가 수요 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수요 예측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요 관리라고 하는 말이 수요 예측보다는 큰 개념이죠. 수요 관리라는 것은 수요 예측을 포함하면서도 결국은 수요에 부응해야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 관리는 주문 처리하고 제품 수요 예측이 주된 활동이 되고, 주문 처리라는 것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응하는 거죠. 또 주문에 응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해놔야 되니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요 관리는 일반적으로 생산량, 즉 산출해야 하는 양을 설정한 대생산 일정 계획이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플래닝에서 자원 계획이 되고요. 자원 계획은 일반적으로 장기 공급 능력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얼마 정도 할 건가,
장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가, 그리고 인적 자원을 얼만큼 유지할 건가에 관련된 계획이 바로 자원 계획, 리소스 플래닝이 되고요. 다시 설명하면 생산 설비, 장비, 인적 자원에 관한 계획이 바로 자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생산 일정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입니다.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대생산 일정 계획. 뭐 다른 책에서는 주생산 일정 계획이라고도 번역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생산 일정 계획은 완제품의 생산량과 생산 시기가 적시되는 것이 바로 대생산 일정 계획입니다. 완제품을 얼만큼을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이번 주에 1주에 몇 개, 2주 차에 몇 개, 3주 차에 몇 개 해서 보통 뭐 8주, 12주, 뭐 20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대생산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프캇 캐파시티 플래닝. 우리 캐파시티가 공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공급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라프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계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계략적인 의미. 그래서 디테일한 게 아니고요. 계략적인, 대략적인 이런 의미인데요. 대생산 일정 계획이 주요 작업장의 공급 능력에 비추어서 실현 가능한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계획이 바로 계략적인 공급 능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계획은 향후 2개월까지의 계획이 바로 단기 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분야에서 단기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재 소요 계획이 됩니다. MRP죠. MRP.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MRP가 일반적으로는 1970년대 조셉 울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했고요. 이 MRP가 발전이 되어서 MRP2로 발전이 됩니다. MRP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인데요. MRP2는 이 MRP와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은 Material 아니고 Manufacturing, R은 여기서는 Requirement인데 이쪽에서는 Resource, 자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플래닝은 똑같고요. 그래서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을 앞에 MRP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2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RP의 역사를 보면 MRP에서 MRP2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ERP로 발전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에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 부품에 대한 주문과 중간 조립품의 생산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정한 계획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해진 기일에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 부품에 대한 주문을 언제 하고 또 중간 조립품의 생산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련된 계획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계획은 공급 능력 소요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이 되겠습니다. 공급 능력 소요 계획, 공급 능력. 우리가 앞에서 공급 능력 챕터에서 공급 능력을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공급 능력이 얼마나 하겠어요? 공급 능력이 병원의 베드 수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 능력을 측정한다고 그랬고, 뭐 소매점 같은 경우면 매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몇만 대 생산하냐, 1년에 뭐 100만 대 자동차 공장이냐, 이런 그게 바로 공급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뭐 철강 공장이라고 하면 몇 톤을 생산하느냐, 이런 게 이제 공급 능력인데, 그런 공급 능력과 관련된 소요 계획도 뭐 여기 단기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계획 및 통제는 자재 소요 계획에서 요구하는 구매 품목을 언제 취득할 건가, 그리고 그 통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루는 게 바로 구매 계획 및 통제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능력 일정 계획, Capacity Requirement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급 능력 계획 각 작업장에서 작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에 관한 상세한 그 스케줄을 산출하는 계획이 바로 공급 능력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우리가 생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나 유형을 공부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총괄 생산 계획의 기초 개념이 되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이 뭐냐? 총괄 생산 계획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그림으로 유사 제품군이나 제품 계열 전체에 대한 계획이다. 우리가 유사 제품군이나 제품 계열 전체에 대한 계획. 아까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들면서 자동차라고 하는 군을 얘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율을 얼마로 할 거냐. 생산율은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할 거냐, 몇 대를 생산할 거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을 몇 명을 유지할 거냐. 그리고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냐. 이와 관련된 총괄적인 의사결정이 바로 총괄 생산 계획이 됩니다. 이와 같은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최소의 비용을 기업은 덜 들여야 되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의 생산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총괄 생산 계획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의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총괄 생산 계획, 일반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여러 부서의 입장에서 파생되는 갈등이 있는데 그러한 갈등은 다음의 목적하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가면 생산부도 있고 구매부도 있고 설계부도 있고 뭐 회계 담당하는 경리부도 있는데 각각 부서가 지향하는 바가 있죠.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부서 간에 그러한 갈등들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뭐니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비용 최소화, 이윤 최대화의 관점에서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못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라고 하는 결국은 고객의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객의 서비스를 최대화할 거냐. 결국 기업이라는 게 고객의 서비스를 최대화하지 않고서는 고객이 떠나는 거니까 어떻게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고객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할 건지의 관점에서 어떤 부서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 세 번째 우리가 재고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서 이익의 감소로 가기 때문에 재고 투자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면 바람직하겠다. 네 번째는 우리가 고용 수준, 100명 또는 150명 이렇게 우리가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고용 수준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사기에 영향을 주고 또 뽑았다가 해고왔다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 수준도 가급적이면 변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물론 고용 수준이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고용 수준의 변동, 뽑았으면 뽑는 것이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뽑아놓고 와서 또 해고하고 또 다시 뽑고 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니까 그러한 고용 수준을 어떻게 변동을 최소화할 거냐의 관점에서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하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생산량의 변동을 최소화한다. 생산량이 어떤 때는 1000개 생산하고 어떤 때는 500개 생산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그거 어렵죠. 고용 수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등등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생산량의 변동도 최소화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즉 기업 내 또는 공장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는데요. 그 기계나 설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기계나 설비의 장비의 이용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결국은 장비용을 최대화해야 뭐 기업이 이게 더 올라갈 것이고 장비를 사놓고 나서 안 쓰는 것은 낭비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계 설비를 잘 최대로 이용하면 기업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서 간에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괄 생산 계획을 위한 전략입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한 가지는 수요 변동에 의한 전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급 능력에 의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변화한다. 수요가 변동하면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죠. 수요가 올라갈 때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경제학 기본이죠.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는 이야기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조금 느리고 다시 말하면 수요량에 따라서 가격을 높이거나 줄임으로 해서 수요 변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광고에 의해서 수요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량에 비추어서 생산량은 1000인데 수요량이 800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200만큼 생산량이 남아 들어가니까 결국은 광고를 많이 해서 수요량을 올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량이 1000밖에 안 되는데 수요량이 계속해서 1100, 1200이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1000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를 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수요 변동에 의한 전략은 광고를 많이 하고 덜하고 다시 말하면 광고에 투자하는 금액을 적절하게 잘 조정함으로 해서 수요 변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추납품이라고 해서 영어로 우리가 백오더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납품을 통해서 수요를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주에 60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뭐 100개 해서 600개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생산 가능한 양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D 업체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야 이번 주에 100개를 좀 납품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납품할 테니 그리 알고 거기에 좀 맞춰달라. 이게 바로 추납품이 됩니다. 결국은 생산량이 수요량에 부응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수요량을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걸 조정하는 전략이 바로 백오더를 통한 수요를 조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 ABC라고 하는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 ABC라는 제품을 가지고 결국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을 했는데 결국은 수요가 점점 늘어요. 그러면 ABC라고 하는 품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의 새로운 품목을 가지고 비슷한 수요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킨다고 하면 그건 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또는 이제 수요량이 이제 적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요량이 적을 때는 우리가 그런 소비 수요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창출하는 것도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우리가 공급 능력에 의한 전략입니다. 공급 능력. 공급 능력에 의한 전략 첫 번째는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노동력의 규모, 예를 들어서 노동력의 규모를 현재 자기 기업이 1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많으면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요량이 적으면 공급 능력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의 규모를 갖다가 조정하는 전략이 첫 번째인데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또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노동력을 새로 모집하려고 하면 모집 관련된 고용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줄이려고 하면 해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로 조정하는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노동력의 이용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 작업자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잔업을 해서 4시간을 더 작업하면 12시간 근무하게 되는 거죠.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 그건 바로 한 사람이 작업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증가한다거나 또는 최대 16시간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공급 능력에 의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동법 근로시간이 규정이 바뀌면서 절대로 이제 일주일에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40시간이 정규 58, 40 하루에 8시간씩 5일 작업하는 게 40시간이라고 하면 12시간만 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2시간을 한다거나 평일 날 4시간씩 하면 3일 정도만 잔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훨씬 더 52시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그 노동력 이용률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차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노동력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에 이제 좀 어려운 그 문제, 어떤 한계를 노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재고를 1000개로 가져갈 거냐, 500개로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수요량이 적은 경우는 좀 재고를 가지고 왔다가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인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고를 그 시기에 이제 활용하는 게 바로 재고 수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전략이 바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콘트랙트라고 해서 하청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 내에 와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조그만 공장 하나 더 만들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청을 줘서 하청을 이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청을 이용할 때의 전략의 장점은 우리 하청을 줬을 때 생산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청을 줬을 때 본사에 사는 것보다 제품의 어떤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 않게 하려고 하면 디자인은 본사에서 하고 본사에서 원자재까지를 갖다 준다거나 또는 철저한 교육 훈련이나 또 들어올 때 충분한 품질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하청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공급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데, 문제는 시간제 근무자에게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 훈련이 안 이루어졌을 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제품을 만드는 그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총괄 생산 계획의 기초 개념의 마지막입니다. 크게 우리가 전략하면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이 있습니다.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요 변동에 관한 전략, 공급 능력에 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전략만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순수 전략이 되는 것이고, 혼합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바로 혼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전략을 퓨어 스트래티지라 하고 혼합 전략을 믹스트 스트래티지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은 생산 계획이 뭐냐? 즉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장단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로 생산 계획이다. 그리고 이 생산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APP, 총괄 생산 계획인데, 이와 같은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도 기업의 생산 자원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 생산 계획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우리가 전략으로 보면 수요 변동에 의한 전략에는 크게 가격을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요. 광고에 의한 수요를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 백오더를 통해서 수요를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능력에 의한 전략에는 노동력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이용률을 조정하는 전략, 다시 말하면 잔혹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요. 서브 콘트랙트라고 하는 하청을 이용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공급 능력과 관련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평가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변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재고수준, 총괄생산계획 수립할 때 재고수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산비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죠. 품질, 고용수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비교적 고려할 변수 조금 거리가 먼 것은 이 중에서는 세 번째 품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총괄 생산 계획의 순수 전략이 아닌 걸 고르시오. 순수 전략, 고용 수준을 조정해서 수요 변동에 대응한 전략. 뭐 이거 맞죠? 생산율을 조정해서 수요 변동에 대응한 전략. 이것도 맞죠? 재고와 생산율을 조정해서 수요의 변동에 대응한 전략. 네 번째는 재고 수준을 조정해서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전략. 우리가 1번, 2번, 4번은 하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 전략이라고 하지만 세 번째 나와 있는 전략은 재고와 생산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혼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